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셨나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해 참 투자하기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퇴직연금 투자는 뭐 하루 이틀,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목표로 여러분 계속해서 투자를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저희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계좌가 많이 불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1월 ETF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인데요. 1월 하면 항상 1월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기대들이 남아있죠. 과연 1월 효과가 올해 있을지, 그에 따른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떨지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2월 달의 금융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2월 달에는 산타랠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시장은 약간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우가 5%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4%, 7%대의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연말에는 그렇게 시장이 좋진 않았는데 그 이전에 조금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단기금리가 미국채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이 추경에 대한 그런 물량 부담 때문에 다소간 금리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원자재도 그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빠르게 반대에 성공을 했고요. 또 구리, 금 가격도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가격들이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자, 각각의 내용들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 먼저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우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지금 거의 연중 고점, 사상 최고점 수준을 연말에 약간 갱신했다가 마지막 날은 살짝 밀려서 끝나긴 했는데요. 다우의 상승세 가팔랐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12월 한 달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이런 형태였고요. 또 S&P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지금 S&P 주가가 2021년에도 26%인가 21%인가 상승세를 보여서 아마도 상승률로는 제일 높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지금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시장이 큰 조정 없이 상승세를 가파르게 좀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홍콩 상해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 코스피가 지난 11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좋은 형태로 좀 끝났고요. 다만 월 초중반에 조금 대부분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월 중반 이후에는 다소 조금 조정받는 이런 형태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모습이 그렇게 딱히 좋았진 않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전고점 수준에 육박하는 이런 형태들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주로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그 IT 반도체의 주가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섬유의복, FNF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종목별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채권시장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간의 좀 금리 상승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한 10월 말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그 3월 달에 고점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조금 빠르게 하락했다가 약간 되돌려지는 형태의 모습이 12월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유는 지금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당초 6월 종료였다가 3월 종료로 좀 당겨져온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현재 연준이 예고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각에서는 빠르면 내년 3월, 즉 테이퍼링이 3월에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0.73%까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연준의 긴축이 빨라지면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에 조금 악재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긴축의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탄력, 또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중장기 채권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장기 채권 금리가 긴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고 제한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뭐 장기 쪽 금리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네.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지금 오히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긴축이 빨라지면 오히려 장기 채권 시장에는 기회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빠르면 1월 내지는 2월 정도에는 한 차례 더 금리를 지금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연준도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1, 4분기가 장기 채권 금리에는 고점을 기록을 하고 오히려 그 뒤로 갈수록은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긴축이 실행이 되면 그때부터 장기 채권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니까 긴축이 얼마나 빨라질지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월 말에 한 96까지 갔다가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려서 12월 달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영국이 먼저 금리를 인상을 했고, ECB도 테이퍼링을 좀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나홀로 긴축을 이어갔던 이제 미국에서 주변국들로 긴축이 확산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달러화가 더 강해지고 있지는 않은 이런 형태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도 나름 뭐 상승 흐름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세가 막히는 모습이죠. 1200원, 뭐 1195원, 뭐 1190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고점이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1190원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공방을 펼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상에서는 뭐 연준의 긴축이 빨라진다 하더라도 그 빨라지는 긴축의 그 속도나 강도가 지금 얘기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즉 뭐 1년에 3번 인상이 아니라 뭐 4번, 뭐 5번 뭐 이런 정도의 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율이 그렇게 많이 크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뭐 1200원대, 1190원대 중후반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화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 환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장기 채권 금리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를 보면 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11월 한 달 동안 유가가 뭐 대폭락을 보였다가 12월에는 상당 부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한때 64불이 깨졌던 유가가 지금 75불까지 상승했고요. 당초 오미크론 우려 자체가 상당히 심각했다가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분석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변이로 인한 그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른데 중증으로는 잘 안 간다. 입원 환자도 별로 없더라. 그리고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우세종, 지배종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감기와 같은 어떤 풍토병으로 약화될 어떤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어떤 기대에 섞인 전망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모습들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이제 코로나 3년 차인데 뭐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정도로 코로나의 강도나 영향력이 조금 약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도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유가 상승했었고, 뭐, 구리나 금 가격도 최근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아, 금 가격이, 조금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금 가격이 상당히 조금 괜찮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긴축이 빨라지면 그동안에 풀어놓은 유동성 효과로 일종의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긴축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가상화폐는 다소 좀 부정적인 환경이 맞겠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코인에는 기본적인 어떤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 뭐 이렇게 쓸모가 없는 뭐 이게 묻지마 코인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올 한해 상당히 조금 경계해야 될 그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달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ETF 종목 중에서 좋았던 종목들과 안 좋았던 종목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달 월간 기준으로 성과가 좋았던 ETF의 어떤 스타일을 좀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선물, 레버리지 뭐 이런 건 제가 그 커버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살펴드리니까, KB스타 KQ 고배당이 좋았는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 고배당이, 그 연말에는 항상 이렇게 조금 배당주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섹터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지난 12월에 상당히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사실 특히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났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모건 스탠리였나요? 외국계에서 Winter is coming, Winter is here 이러면서 상당히 공포 심리를 자극을 했는데 그래놓고는 지들은 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뭐 그 뒤로 보니까 결국 주가가 그 이후에 직후에 급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사실상 오히려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가 저가 매수 타이밍. 네,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 얄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외국계 보고서가 뭐 어떠한 배경으로 또 어떠한 로지로 나왔는지를 살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습관을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운송 섹터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여행 레저 섹터가 괜찮았습니다. 이제 12월 들어서 사실은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더 가팔라졌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오미크론 자체가 확산은 빨리 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 이러면서 지금 당장은 업황이 안 좋지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일각에서는 조금 주식시장에 먼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12월 달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조금 안 좋았던 종목들 살펴보면 쭉 보시면 한눈에도 안 좋았던 섹터가 뭐였냐면 차이나 들어가는 섹터가 안 좋았죠. 대부분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이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한 해 성과가 연중으로 되게 좋았던 그런 그 ETF인데 12월에 상당히 부진했고요. 차이나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항생테크 이 차이나 항생테크가 12월에도 8%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거의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 난 지금 상황이고요. 바로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홍콩 이 항생 지수도 뭐 아주 부진한 형태를 지난해 내내 보여줬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올해 조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그 미국 시장의 퍼포먼스 성과가 워낙 좋았고 반대로 이제 중국 시장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놓고 보게 되면은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연준은 좀 긴축을 강화하는 형편 상황이지만
중국은 최근에 지준율도 인하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대출 우대금리도 좀 인하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 경제가 올해 5%대 성장으로 낮아질 거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도 뭔가 조금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또 규제의 어떤 약간 그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조금 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 항생테크의 엔트리 시점, 저가 매수 시점을 저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조금 지난해 부진했던 그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차이나 항생테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두르지는 않고 확인하면서 매수 타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좋았던 ETF와 안 좋았던 ETF까지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드디어 12월달 저의 포트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이 0.8% 정도, 이제 그 비중까지 감안한 가중 평균 수익률이 1.3% 정도인데, 사실은 뭐 월간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의 주가 상승률이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그에 비하면 사실은 성과가 조금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요 성과에 기여했던 종목과 성과를 깎아먹었던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뭐 원유 선물, 농산물, 그 다음에 TDF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코덱스 반도체도 반등 많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프라, 여행 레저, 코스닥, 그리고 4차 산업 로보틱스, 코덱스 자동차, 미국 테크 탑 10,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메타버스 액티브, 이런 종목들은 좀 성과에 좀 기여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성과를 깎아먹었던 게 ESR 캔들스티크가 조금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 리츠 종목들은 배당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분배금 때문에 좀 ETF 가격이 빠지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격으로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분배금이나 배당까지 감안해 보면 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리츠 쪽에서는 저는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가장 성과가 부진했던 게 또 채권 쪽이었네요. 초장기 채권이 12월 달에도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성과가 조금 개선되다가 다시 12월은 조금 까먹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요거 좀 많이 까먹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12월 달에 사실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하고 게임즈가 다소 좀 조정을 받는 형태를 좀 보이다 보니까 그게 좀 성과에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 안 좋았고, 2차 전지 산업, 그 LG화학을 필두로 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약세가 저희 포트에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종목도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었네요. 자, 이렇게 종목을 보니까 사실 종목 수가 좀 꽤 많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부끄럽기도 한 게, 그 지난주 연합인포맥스에서 이제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 이제 출연하셔서 이제 박세익 전무님의 그 해안을 듣고 저도 정말 너무 감탄했는데, 전무님이 이제 말씀하는 중에 고수가 되면 될수록 종목 수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 뜨끔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제가 종목 수를 이제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퇴직연금 그 포트폴리오는 이게 지금 당장 저희가 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뭐 은퇴 시점, 뭐 55세 이후를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놓고 그때그때 이제 조금 저가에 살 수 있는 섹터들의 비중을 저는 좀 조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종목 수가 많은데요. 예, 변명이 안 되죠. 예, 새해에는 종목 수를 좀 줄여보려고 하겠는데, 근데 사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지를 못하겠네. 좋은 그 테마형 ETF라든가 액티브 ETF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뭘
팔고 사야 되는데 팔기도 좀 아깝고, 예. 어쨌든 새해에는 좀 종목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달 제 성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월 달에 리밸런싱 했던 전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는 제외하는 종목은 없고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 약간 물타기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도 좀 물타기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타이거 화장품, 타이거 헬스케어, KB스타, FN 수소테마를 조금 물타기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뭐 타이거 화장품 정도가 약보합이었고 나머지는 살짝 강보합이어서 뭐 그렇게 크게 성과에 뭐 기여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들 섹터들이 약간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형태여서 저는 길게 내다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리밸런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달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동향 리뷰, 그 다음에 제 포트 성과까지 부족하지만 오픈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해 우리 1월 달에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포트의 방향성은 뭐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주식형 포트의 비중을 살짝 조금 다시 높이는 쪽으로 일단은 컨셉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거의 4분기? 한 10월 들어서부터 이제 주식 비중 많이 낮추고 채권 비중 늘리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저는 원래 주식 쪽 비중이 좀 워낙 높기도 했어서 그러기도 했고 약간 이제 시장 자체가 더 뻗어나가기에는 전반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차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적어도 1분기까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서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3천선 이하에서는 뭐 그런 우려들이 반영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렇게 위험관리 쪽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싶고 또 제가 주식형이라고 이 이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주식형 ETF 중에서도 약간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는 또 해외 쪽 ETF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에 배팅하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래도 주식형 ETF에서 좀 더 기회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리밸런싱 내역을 살펴보면 일단 세 종목을 편출을 하고 5종목을 추가를 할 생각인데요. 세 종목 편출하는 종목들 살펴보면 일단 아리랑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인데 뭐 얘는 뭐 그 전월달 성과도 그렇고 누적 성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서 단기 쪽은 조금 비중 줄이고 중장기 채권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줄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장기채로 갈아타는 거는 1월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긴축이 현실화되면 그때부터 장기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건 조금 시차를 두고 단기채 먼저 팔고 장기채는 조금 시차를 한두 달 정도 두고 비중 확대를 할 생각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뭐 전월이나 누적 수익률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 관련된 그 섹터 ETF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중복인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섹터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요거는 섹터에 집중하려고 요거 팔고 다른 거 사는 형태로 좀 제외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대신 타이거 2차전지 테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2차전지 산업하고 테마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뭔 차이냐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의 그 종목 구성을 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즉 이 배터리 3사의 셋업체의 비중이 거의 한 3, 40%, 거의 5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은 조금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2차전지 테마를 보시면 여기는 보시면은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지금 뭘까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그 되게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면 모르겠어요. 이게 막상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면 LG화학의 주가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돼서 글로벌리 경쟁은 좀 치열해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셀업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재 관련된 쪽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예전부터 2차전지 산업을 2차전지 테마로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타이밍 계속 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참에 좀 바꾸자 싶어서 저는 2차전지 산업 팔고 2차전지 테마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을 이제 제외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추가하거나 이제 신규로 하는 거는 일단은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IC 요거를 이제 이번에 편입하기로 했는데 제가 탄소 배출권 ETF는 사실은 계속 사고 싶었어요. 근데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타이밍을 계속 못 잡았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 받는 거 보면서 아 요때다 싶어서 조금 요번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됐고요. 뭐 탄소 배출권 선물 중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신한자산운용의 소울도 괜찮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컨셉의 ETF가 있으면 저는 이제 거래량하고 아무래도 AUM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어쨌든 뭐 코덱스나 타이거가 대기업이라 그런지 조금 아무래도 거래량 거래대금 더 많거든요. 뭐 저는 뭐 운용사마다 제 어떤 그 편견이 없으니까 뭐 제가 거래하기 편한 걸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요걸로 탄소 배출권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 참고로 뒤에 선물 붙은 ETF는 DC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형 IRP에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연금저축 펀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퇴직연금, DC형, IRP,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 세 개의 계좌를 이렇게 총 합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제 포트에서 대부분 저기 어딨냐? 예. 여기 원자재에 보면 여기 연금저축펀드라고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요쪽에 들어갈 겁니다. 요쪽에 들어갈 거라서 이번에 탄소 배출권 선물 편입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쪽 순수 주식형에서는 타이거 여행 레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일단 12월 달에도 조금 이제 성과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요것도 지난달처럼 이제 더 안 빠질 종목들 조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하는 거는 신규 추가는 아까 2차전지 산업 팔고 2차전지 테마 이렇게 교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살짝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글로벌 메타버스 4종이 최근에 상장이 됐거든요. 12월 23일인가. 제가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국내 메타버스는 조금 타이밍이 놓쳐서 지금 뭐 제 개인 성과는 별로 안 좋긴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게 종목 피킹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종목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때는 ETF가 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인트에서 AI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매출의 50% 이상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나오는 종목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덱스화 해주니까 그거 믿고 사기로 했고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액티브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액티브형이니까 뭐 본인들의 뷰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로블록스라던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꾸준히 그냥 좀 모아가는 차원에서 저는 편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내용과 방향들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월 ETF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도 살펴드렸는데요. 퇴직연금 투자라는 게 말 그대로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농사를 짓는다라는 농사꾼의 마음으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좋은 가격에 씨를 뿌린 형태로 우리가 잘 모아 나가다가 보면 시장 흐름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의 퇴직연금 토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뒤에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인사말 남겼으니까요. 끝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여러분들 더욱더 성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